원내대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그리고 기동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고, 정도가. 그랬더니 심하다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자기들도. 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게 얼마나 심한지 자료를 만들어 오셨어요. 일단 간단하게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많습니다. 쭉 많고, 현황 전체적으로 국민의당, 무소속, 그리고 새누리당. 통계고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예를 들어 이제 추미애 대표를 기소를 했어요. 기소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거 공보물에 본인이 16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았다인데 실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도 사실이고 긍정적인 뉘앙스의 제스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부탁만 한 거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변호사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과 관련된 부분,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또는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도 주된 취지가 본질에 부합하면, 진실에 부합하면 진실이거든요.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업적 중에 16대 국회에서 동부지법 그 법원 건물이 이사 가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그 당사자들과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사는 가긴 갔어요. 처음에는 약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거예요. 이사 갔잖아. 근데 이 밑에 이정현 대표 사례하고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법안에 뭐 병원을 유치한다죠. 의대하고 병원을. 예, 의대하고 병원을 유치한다라는 관련 법안인데 법안에는 순천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공약에는 순천이란 말을 넣은 거지. 근데 검찰이 굉장히 친절해요. 이정현 대표가 토론회 등에 다니면서 순천이라는 예시를 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이정현 대표는 이 법안에 이 순천 지역명이 없다는 게 정확히 뭡니까? 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아예. 법안 자체가 학교 설립 이런 것과 관련된 법안이었나 봐요. 그지요? 예. 그랬는데 순천에다가 학교, 의대나 뭐 병원을 설치하겠다라는 법안은 아니었던 거예요. 법안을 내긴 냈는데 그 법안은 자기가 지역구인 순천에 해당되는 법안이 아닌데 순천에 해당되는 법안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 여기는 검찰이 놔줬다고.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를 기소한 내용 되게 너무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추미애 대표가 기소된 내용이고 박영선 의원은 뭐냐. 그 학교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본인이. 여기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쭉 봤더니 딴 데는 다 22.9, 24.9, 25로 줄였는데 근데 고등학교 경우에는 28명이가 그래. 고등학교는 25명 이하로 안 줄였지 않았냐 이거예요.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쵸. 구로을 의원인데 구로갑까지 합치면 25명이 조금 더 넘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이게 뭐냐면 자기가 공약을 그 71.4% 이행했다고 문자를 9만 명한테 보내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얘기했다며 9만 명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자체평가죠.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가 71.4%야. 근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그렇게 했다고 이건 거짓말이잖아. 이걸 9만 명한테 보냈고 박영수는 앞에 몇십 명 앉혀놓고 말하다가 모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소, 여기는 나가리, 봐준 거. 김진태는 친박의 대표 주자죠. 이런 식인데 이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자, 또 설명해 주세요. 지역에 와서 이천시장님이 산악회원 37명에 2,000쌀 45kg짜리 이렇게 배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행한 사안이 아니고 지인이 와서 이렇게 제공을 한 것인데 이제 본인과 상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소가 된 것이고요.
2000시장이 나눠졌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의 선거구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가 판정이 안 됐던 그러니까 그런 이번 부분들도 총선 같은 있거든요. 경우는 선거 결정이 굉장히 늦어졌었잖아요. 예, 그때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재판에 가면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아까 거죠.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기소가 되었고요. 송영길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그러니까 선거 운동 기간이 전인 그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은 지하철 여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들어가신 거 좀 잘못한 것인데 본인은 주장하기에 지금 이 명함 5장 배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검찰은 600장을 배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명함 한 장당 그 10,000원입니다 벌금이. 이원우 의원 나와 있잖아요. 이제 V. 예, 선거 당일날 선거 운동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거 당일날. 네, 선거 당일날. 네. 검찰에 기소했어요. 네. 웃기잖아요, 진짜로. 그게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그리고 진선미 의원 학부모 현금 110만 원, 식사 52만 9천을 제공했다. 그것만 보면 되게 큰 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내용인데 관련된 변명을 새누리당 건 다 받아주면서 진선미 의원이 한 해명은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패널로 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학부모들에게 돈을 줬다는 거지. 당시에 국회의원이니까 뭐 정책 간담회 이런 걸 한 네.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위에 김천민 의원 케이스하고 비교되는 게 이번에 염동열 후보 선관위는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선관위가 재정 신청이라고 무혐의 잘못됐다라고 신청했다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염동열 후보는 재산 19억을 5억으로 신고했는데도 무혐의가 됐어요. 근데 저희 김미희 전 의원 기억나시죠? 990만 원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기소됐거든요. 네. 19억을 5억으로 신고해서 이건 예.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어요. 근데 검찰이 무혐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아니 말이 안 되지 하고 재정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염동열 후보는 친박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받아준 게 이제 차고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차분하게 19억과 5억 차고할 만하네요. 아무리 연관성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안하고 그 전에 그 김진태 의원 춘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도 9만 명한테 그 허위 사실을 뿌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은 검찰에서 본인이 잘 몰랐다. 보고되지 않고 행한 행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선관위가 웬만하면 재정 신청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재정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네 오늘. 예. 근데 재정 신청을 2건을 딱 했는데 아까 김진태 의원 건하고 이제 염동열 의원 건 재정 신청한 거죠. 명백하니까. 예. 근데 결국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친박. 그러니까 선관위가 13명을 직접 고발합니다. 선관위가 검찰에. 선관위가 잡아내서.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빠져요. 그 2명이 친박 인사들이에요. 선관위가 고발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소되고 유죄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높다는 짐작되어질 정도예요. 근데 새누리 의원은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도 빠지고 더민주 의원은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도 발굴해서 기소하시고. 그러니까 19억, 5억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차이가 1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4억, 네. 김미 의원이 통합진보당 출신인데 그 이제 990만 원 해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보통 19억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면 뭐 한 1억 9천, 2억 정도가 누락이 되었다면 그건 이제 뭐 이렇게 이 신고하는 과정 속에서 착오가 재산의 있었겠지 대부분이 생각하는데 날아간 거예요, 이거는. 네. 14억을 누가 이 내용은 내가 처음 본 건데, 박주현 의원은 부산 지역의 저분뿐만이 아니라 당선자 5분을 전부 다 문제를 삼았던 건데 기소는 이제 박주호 의원만 되었던 건데 선거 운동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이런 쪽에서 뭔가 이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걸로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구의원 2분을 구속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구속을 시키려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전부 다 기각했던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일괄적으로 기소한 사안들입니다. 법원이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연석도에도 발언.
그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한 5달 전에 검찰 수사는 모두 완료가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그 오영훈 의원이 이번 국감 전부터 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명단에 포함된 거죠. 사실상 판단이 무르익으면 진적의 어떤 판단을 해도 되거든요. 또는 기소할 것 같으면은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해명을 요청하거나 재차 어떤 액션이 있어요. 근데 5달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한 거죠. 네. 농담 삼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 국감 한창 있잖아요. 근데 민감한 문제는 만료되고 그 다음 날 종합국감 때 하자. 굳이 미리 해서 기소자 명단에 들어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농담처럼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기소자 명단을 꾸리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어요. 통상 정치권 내에서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 되게 치열하긴 하지만 그걸 문제 삼아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내부의 싸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당내 대표 경선을 하는데 거기에 직접 개입해서 뭔가 문제를 삼았던 이런 케이스라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되게 특이하고 되게 무리한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봐도 대단히 무리한 그런 무슨 기소입니다. 얘기냐면 민주당 내 경선인데 기소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영화관에서 명함 50장 그러니까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도 없었고 시민단체에서도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영화관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사전 선거 운동 기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좀 의혹이 좀 과잉되어서 갔다가 인사하면서 명함 몇 장 나누는 게 다인데 그건 이제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수십 명을 상대로 해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그게 당락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명함을 준 건데 이제 그걸 문제 삼아서 기소를 한 예, 경우죠. 통상은 그래도 잘못한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른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다른 사례는 이 정도면은 그냥 경고를 한다든지 적절하게 조치를 안내하고 그냥 종결될 수 있는 거죠. 하고 넘어가는 네. 거군요. 네. 정식으로 검찰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실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검찰이 따로 뽑아서 현역 의원을 기소까지 가지 않는데 더민주에서는 이게 다 곤란해서 다 기소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제가 잠시 한 명을 여기 끼워놓을게요. 기동민 의원이 있는데요. 두 분 다 된 거죠 지금. 저는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빠져나갔고요. 그러니까 투표소에는 기호가 이렇게 표시된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사전 투표를 하러 가면서 후보자 옷을 입고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걸로 이제 수사를 받으셨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2건입니다. 한 건은 지역에서 경쟁자가 이제 뭐 나중에 무슨 언론에 뭘 이렇게 기사를 링크를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뿌렸다. 그게 불법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돼서 한 건 고발을 했고요. 또 한 건이 이제 사전 투표하는 당시에 저하고 아들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옷 입고 들어갔어요. 그럼 통상 그게 위법한 사실이면 선관위 제지를 합니다.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길래 그냥 입고 들어갔죠. 저는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예,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그랬느냐? 전국에 한 20명 정도가 다 그랬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동영 의원님, 박지원 대표님 이런 분들이 다 옷을 입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선관위 조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서면 조사를 받아서 경고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자랑스러운 애국시민연합에서 또 저를 고소고발을 하셨죠. 그래서 2건을 다 조사를 받았는데 서면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잘 썼는데 그때 변호사가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에서 경고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기소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고 그리고 또 경쟁자가 고발했던 사안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나온 걸 그냥 링크를 걸어서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을 뿐이기 때문에 무혐의일 거야 확신하지만 근데 사람은 요즘 검찰 하는 거 보면 저의 상식과 검찰의 상식, 국민의 상식이 완전히 다른 건데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큰 신세를 좀 지긴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소당했어요. 제가 이분들 무죄시켜드린 변호사입니다. 나는 네. 검수다. 네. 무죄의 결정력
역할을 1심에서 네. 특히나. 예. 아니 근데 이분 같은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경미한 사안들은 대부분 뭐 훈방이라든지 법 외로 가요. 또는 뭐 이분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맞았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저는 전적으로 활약이 받아들이는 없었던 게 거죠. 활약이.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체제 수능적으로 생겼고 그리고 또 뭔가 이 국가의 안녕 질서 이런 걸 해치지 않을 그런 상이잖아요. 상이 이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히 그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받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재정 의원의 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뭘로 기소된 거예요? 아니 저도 굉장히 웃겨요. 지금 여러분들 통계에서 보셨겠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거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 다른 사건 돈 때문에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거고, 없어요. 비례대표거든요. 저는 유세단에 포함돼가지고 전국 각지를 이렇게 유랑 다녔어요. 유랑 다니면서 마이크 주면 그냥 무슨 얘기든 해야 돼요. 근데 백원우 의원 지역구에 간 거예요. 시장 앞이었어요. 갑자기 마이크가 저한테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그리고 상대 후보 다 파악도 못해. 우리 당 후보 파악하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시장 상인 여러분 이렇게 팔아가지고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냐. 이런 여러분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백원우 의원이다. 여기서 저녁 떼거리 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서민이다. 예, 이 사람을 뽑아줘라. 백화점에서 장보고 VIP룸에서 커피 마시면서 장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 어떻게 알겠냐 했는데 그게 함진규라는 거예요. 상대 후보. 상대 후보 함진규가 백화점에서 장보고 VIP룸에서 커피 마시면서 장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자체만 보더라도 이거는 여성들이 강남의 아줌마들이 쇼핑하는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 표현으로 쓴 건데 그걸 함진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함진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래요. 함진규 의원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VIP 룸 회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함진규 후보는 아니에요. 이럽니다라고 칭하지도 않았죠. 주어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기소는 왜 됐냐면 함진규 후보는 백화점의 VIP 회원이 아니다로 된 거예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는 되게 셉니다. 말씀을 이렇게 웃으면서 드리지만. 유죄가 되면은 배지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죄가 되지 않으면 저희 조희영 교육감님 기억하시죠? 선고유예가 나왔잖아요. 그게 흔치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되면 거의 당선 무효형이라고 해서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국회의원 상실당하게 아닌 거죠.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할 수도 있다는 게 그렇죠. 납득이 되시냐고 여쭤보면 어떨까요? 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적 비중이 대단히 높아서 검찰과 국가 권력 청와대로부터 대단히 좀 이렇게 이분은 좀 거세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는 이렇게 구색을 맞춰야 되거든요. 여야 구색을 맞추고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함진규 의원이 좀 불행하게도 그분이 기소가 되셨어요. 거기에 짝이 된 거예요. 짱이. 자, 새누리당 봅시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대학병원 순천에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예. 근데 순천에 발의한 적 없다, 이거예요. 명백한 허위죠. 검찰이 되게 친절하세요.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관련 토론회에서 예시로 이정현 대표가 순천을 들었대요. 예시로? 그러니까 아까 박영선 의원의 모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렇죠. 공보물에 아예 박혀 있는 거거든요. 거기 법안에는 순천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법은 순천을 위한 법안이 아닌데 본인이 순천을 위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인데 넘어가졌고, 그 다음에 홍철호는 부친이 경로당에 닭 12,000마리를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치킨. 예, 자식이 이렇게 선거에 나가니까 예전에는 그 복날에 주로 이제 한 10,000마리 정도를 지역에 이렇게 쭉 푸셨는데 이번에는 시기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설에 했다. 예, 설 옛날 말로 구정 선거에 임박한 설에 이제 쭉 이렇게 돌렸어요. 좀 더웠나 보네. 근데 검찰이 정말 친절한 건 10년 전에 설에 돌렸다는 기록을 찾아내서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관행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죠. 예. 닭을 12,000마리를 했는데, 예. 명함 5장 말고 닭을 12,000마리.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이 사건. 이거 아세요? 희대 사건인데요. 최경환
윤상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들어갑니다. 이 세 분이 친박의 핵심 실세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실제적인 친박의 좌장이고, 최경환 위에 어른으로 서청원 의원이 있다면 실제 중심에 서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기재부 장관을 했던 최경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님을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현기환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아끼는 친박 인사였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청와대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세 명이 공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성애 전 의원이라고, 이분 저하고 같이 폭력에 연루돼가지고 벌금 1,000만 원 받았던 분인데요. 김성애 의원이 화성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청원 의원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전화를 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왜 거기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형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까불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후보자 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뭐 이런 거에도 그렇죠. 다 서청원 지역구에 나오려고 하는데 서청원 지역구가 나오지 말라 이거야. 거기 서청원 동네니까 딴 데 가. 그러면서 까불지 마라. 뭐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당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결국은 한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접건 때문에 막말파동으로 탈당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친절하게도 그건 그냥 안내였을 뿐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죠. 정확하게는 조언이라고 해요, 조언.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조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협박을 하기 전에는 안면을 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형님이라고 먼저 부르고. 국내 조폭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 자기들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한 의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성애 전 의원을 공천을 줬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해주면. 그분 공천 안 줬죠. 그래서 이제 하나삼아 녹음했다가 터뜨렸던 것 근데 이 같아요. 무혐의가 됐어요. 여기도 역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의 지역을 보면 소위 말하는 경합지예요. 경합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기소돼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냈을 때 다시 탈환이 경합지였기 가능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 결과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 이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최강의 후보로 나와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 최강의 후보를 잘라내면 다른 사람을 넣긴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합지예요. 대부분. 통상 6개월 동안이 이제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3일이니까 10월 13일까지 전부 다 기소를 완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안의 경중 혹은 뭐 복잡함과 단순함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2개월 만에 기소가 되기도 하고 3개월 만에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까지 마지막 고민할 때는 6개월 만에 기소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33건의 상당한 부분이 거의 기소 만료일 13일을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검찰 해당 지청과 해당 지검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대검 통합적으로 한 공안부와 거죠. 예, 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라인들이 정밀하게 전체 판을 놓고 300군데 전체 판을 놓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살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박 필승이라고 했잖아요. 비박 필패라고 얘기했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 경합 지역 말고 기소가 이루어진 여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당 텃밭 쪽이 되게 많아요. 강남이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어차피 새누리당이 다시 뽑힌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거기 이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박 실세들의 원외 실세들의 이름들이 대단히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검찰의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년에 혹시나 잘못돼도 여소야대 가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지율 격차가 5%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더해. 경기 안산에 보시면 김철민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 득표차를 보세요. 1%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각각 셋이. 혹은 진선미 의원도 겨우 3%예요. 3%도 채 안 돼. 여기에 다시 붙으면 이 동네 에이스로 진선미를 꽂았는데 진선미가 아닌 또 다른 후보가 나오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신동우 후보가 다시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더민주의 지역은 이런 동네들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새누리는 대부분 새누리가 다시 뽑힐 곳이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거예요.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이 중에 반타작만 해도 일로 넘어가는 거고요. 거기는 11명이 다
유죄가 나도 11명 다 다시 새누리가 뽑힌다니까요. 근데 그 새누리가 뽑히는 후보들이 진짜 친박 인사들을 꼽는 거겠죠. 그럼 비박들 다 날아가고 11명 친박 인사로 다시 채워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줄어드는 거고. 자, 이거 이제 비교한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런 일로 기소됐는데 예전에 어땠나, 문제가 안 됐다거나, 뭐 그런 비교표죠. 이렇게 황당한 건으로 기소가 됐으면 나중에 무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피고인 돼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여기서? 저요. 저기요. 이게 재판에 연루된다는 게 사람을 보통 위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정치판에서 민감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식되는 거예요. 피고인은 늘 도덕적이고 정갈하고 점잖아야 된다라는 판사의 기본적인 보수적인 식견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 이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고. 그쵸. 단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기소됐는데 기소됐다는 거 저는 언론으로 봤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와서 재판 잡혔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라고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저는 청와대 국감이 있어요. 그래서 국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연기가 안 된다라고 1차 답변은 받았거든요. 저는 청와대 국감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재판을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죠. 오랜 피의자 생활을 한 조홍천 의원이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뭐예요? 칼질을 앞둔 횟감 같은 심정이다. 이런 표현. 네.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이제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한데 검찰 뭐 이 기소건뿐만이 아니라 전반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안도 마찬가지고 검찰 내부의 행태들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이제 지금은 이 대변인들이 좀 이렇게 또 중앙당에도 이렇게 잘 서서 또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초창기에는 원내대변인 두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두 사람이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검찰 관련이 나오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당번들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정제된 말을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왜 감정이 섞이지 않겠습니까? 검찰 거듭나라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격한 언사를 동원해서 많이 하다 보면 비서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좀 살살 하시면 안 돼요? 네. 걸린 것도 있는데 자체 검열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그렇게 세상 살지 말자라고 얘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러다가 나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분 이제 그러다 기소되셨잖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제서야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이때까지 검찰 관련된 논평은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허위사실 유포 추가됩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게 더 민주에서 제대로 어필이 안 돼. 그죠? 왜 그래요? 아니 저는 발악을 하고 있는데 안 들리나? 보도를 안 해주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반성되는 측면이 있죠. 얼마나 야당이 우습게 보이면 네. 검찰과 권력이 이렇게 대우를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괴감들이 솔직하게 있죠. 두 번째는 그만큼 집권 3년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권력적 측면에서 잘 통제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이런 정도의 이렇게 무식한 기소는 못 하거든요. 여야의 형평, 비율 이런 정도는 좀 맞춥니다. 비슷하게 맞추죠. 비슷하게. 비슷하게 기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를 기소를 하려면 적어도 이정현 대표가 저런 정도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정현 대표를 기소를 해서 물타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완벽한 청와대 비서고 여기는 독립된 이 개인의 정치인인데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 물타기를 통해서 그래도 검찰이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병우가 갈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검찰의 권력이 지금도 완벽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것이 예전 같은 경우면은 이런 정도가 되면 조직 내부에 균열이 좀 생겨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 통신망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런 정도 얘기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권력 내부에 조금이라도 삐딱선을 타면 자기의 인생 자체가 망쳐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응집되어서 아마 하나의 힘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어찌 보면 레임덕의 전조거든요. 지금은 꽉 통제되어 있고, 이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좀 뭐 한 연말만 되더라도 저는 뚝이 무너지듯이 터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들은 드는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이런 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권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잘 통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편파 기소 문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솔직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니들이 애초부터 범법 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라는 그런 냉소가 한편으로 또 깔려있는 측면들도 저희들한테 아프게 하는. 이렇게까지 너무나 명백하고 드러나게 안 했단 말이에요,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비박계 안에서도 혹은 새누리 안에서도,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편파 기소라는 야당의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중진 의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더 거기 떠들고 막 자빠지고 막 쓰러지고 해야 되잖아요. 왜 안 그러냐고. 예, 자빠지고 쓰러지겠습니다. 저희 규탄 대회를 했는데요. 네. 우리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규탄 대회를 했는데 언론에 안 나갔나 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규탄 대회를 하고 이제 국감장에 거의 정시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첫 순서라서 조금 일찍 들어갔더니 새누리 의원이 더민주 다 어디 갔냐고. 그래서 지금 규탄 대회 하고 있다니까 무슨 규탄 대회냐? 그래서 편파 기소 규탄 대회입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한다고. 그분도 비박계 기소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부산에 계신 장재원 의원이시라고. 네.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부당성들을 알리고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33명 중에 야당이 22명인 거잖아요. 67%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소된 분을 제외하고 다른 또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리고 또 지지자들 같은 경우 안타까워하면서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과 사법부와 외로운 싸움들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이 성원 이런 부분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싸워 나가는데, 그리고 기소 당하시는 분들이 힘일치 않고 자기의 정당성들을 법원에서 설파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는 말씀 올립니다. 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은 원내대변인 일도 있지만 민주주의 TF에서 뭐 공수처 법안을 내고 그 제도 개혁 문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계속 국정원 개혁부터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진선미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조응천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다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 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라고 주시는 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다가 여기 이제 간다고 누구한테 그랬더니 아마 이런 선거법과 편파적인 적용은 대한민국하고 러시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푸틴이 거의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뭐 제대로 잘 안 나오면 그게 외국계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해가지고 몰수해버리고 전에 못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라고 하던데, 근데 참 이렇게 안타깝고 힘든 것은 많지만 그것을 또 극복하고 떨쳐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이 한국 사회가 야당에만 이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많은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복적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끝나고 나서 검찰을 어떻게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억할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파헤칠 것은 파헤치되 보복은 하지 않는 이런 문화들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내야 정권이 교체되어도 다른 불안감과 무엇이 없겠다라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좀 넓힐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잘 싸워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원내대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그리고 기동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고, 정도가. 그랬더니, 심하다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자기들도. 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게 얼마나 심한지 자료를 만들어 오셨어요. 일단 간단하게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많습니다. 쭉 많고, 현황, 전체적으로 국민의당, 무소속, 그리고 새누리당. 통계고,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예를 들어, 이제 추미애 대표를, 기소를 했어요. 기소 내용이 의대나 뭐 병원을 설치하겠다라는 법안은 아니었던 거예요. 법안을 내긴 냈는데, 그 법안은 자기가 지역구인 순천에 해당되는 법안이 아닌데, 순천에 해당되는 법안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 여기는 검찰이 놔줬다고.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를 기소한 내용 되게 너무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추미애 대표가 기소된 내용이고, 박영선 의원은 뭐냐. 그 학교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본인이. 여기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쭉 봤더니 딴 데는 다 22.9, 24.9, 25로 줄였는데, 근데 고등학교 경우에는 28명인가 그래. 고등학교는 25명 이하로 안 줄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쵸. 구로을 의원인데, 구로갑까지 합치면 25명이 조금 더 넘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이게 뭐냐면 자기가 공약을 71.4% 이행했다고 문자를 9만 명한테 보내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얘기했다며 9만 명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자체평가죠.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가 71.4%야. 근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그렇게 했다고 이건 거짓말이잖아. 이걸 9만 명한테 보냈고, 박영수는 앞에 몇십 명 앉혀놓고 말하다가 모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소, 여기는 나가리, 응? 봐준 거. 김진태는 친박의 대표 주자죠. 이런 식인데, 이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자, 또 설명해 주세요. 지역에 와서 이천 시장님이 산악회원 37명에 2,000쌀, 뭡니까? 그러니까 선거 공보물에 본인이 16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았다인데 실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도 사실이고 긍정적인 뉘앙스의 제스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부탁만 한 거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변호사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과 관련된 부분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또는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도 주된 취지가 본질에 부합하면 진실에 부합하면 진실이거든요.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업적 중에 16대 국회에서 동부지법 그 법원 건물이 이사 가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그 당사자들과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사는 가긴 갔어요. 처음에는 약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거예요. 이사 갔잖아. 근데 이 밑에 이정현 대표 사례하고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법안에 뭐 병원을 유치한다죠. 의대하고 병원을 예, 의대하고 병원을 유치한다라는 관련 법안인데 법안에는 순천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공약에는 순천이란 말을 넣은 거지. 근데 검찰이 굉장히 친절해요. 이정현 대표가 토론회 등에 다니면서 순천이라는 예시를 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이정현 대표는 이 법안에
이 순천 지역명이 없다는 게 정확히 뭡니까? 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아예. 법안 자체가 학교 설립 이런 것과 관련된 법안이었나 봐요. 그지요? 예, 예. 예. 그랬는데 순천에다가 학교